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이슬람 원리주의, 여성 억압.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1980년 이전의 이란은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 서구와 세속화를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중동의 패션 리더, 그 시절 이란을 부르는 말이었죠. 여자들은 차도르를 쓰지 않았고요. 미니 스커트까지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뒤바뀌었는데요. 역사를 퇴보시킨 이란 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 이란은 1925년 영국의 지원으로 레자칸 대령이 팔라비 왕조를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레자칸 대령, 팔라비 1세는 원래 터키를 모델 삼아 공화정 체제를 수립하려 했다고 하죠. 하지만 기득권 상실 및 석유 이권 침해를 우려한 성직자들과 영국의 반대로 왕조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팔라비 1세는 중앙군 창설, 근대 교육제도 도입, 여성들의 베일 착용 금지 등 서구적인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팔라비 1세는 영국과 소련에 의해 폐위되고 그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가 팔라비 2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역사는 잉크 대신 석유로 쓰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중동과 서구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는 대부분 석유 사업의 이권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51년 이란에서는 모하메드 모사데크가 수상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취임 이후 이란의 석유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팔라비 2세의 권한을 제한하려 하여 팔라비와 마찰을 빚게 됩니다. 결국 팔라비 2세는 로마로 망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란에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는 영국과 미국, 그들은 모사데크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 작전에 따라 이란의 자이기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복원시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던 이란의 수상 모사데크. 미국이 모사데크를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도운 이 사건은 두고두고 이란인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만일 이때 왕정이 복원되지 않았다면 이란은 그들 나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편 미국의 도움으로 복귀한 팔라비 2세는 더욱 친미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1960년대에는 이란의 근대화 개혁 조치로 백색 혁명을 추진하는데요. 이란은 이슬람 전통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백색 혁명과 같은 서구화 정책에 대한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죠. 이로 인해 성직자 계층 등의 불만이 점차 커져갑니다. 1970년대에는 고유가로 인해 이란의 석유 수익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그 부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서 이란의 경제와 사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 팔라비 2세는 민심을 잃게 되죠. 하지만 팔라비는 사바크라는 비밀 경찰 기구를 만들어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체포, 투옥하는 등의 공포 정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이가 현재 이란 국부인 호메이니. 호메이니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로서 국가의 최고 권력은 이슬람 법학을 전공한 성직자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호메이니는 급격한 서구화를 추진한 팔라비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그의 영향력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1964년 결국 팔라비 2세는 호메이니를 터키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호메이니는 터키에서 이라크 나자프로 옮겨가게 됩니다. 팔라비 2세의 목적은 호메이니를 추방하여 이란 내에서 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자프는 이란의 국교인 시아파 이슬람의 최대 순례지,
나자프를 순례하던 이란인들은 호메이니 설교가 담긴 테이프를 들고 와 이란 국내에 퍼뜨렸습니다. 호메이니는 추방 이후에도 이란에 꾸준히 영향을 끼쳤던 것이었죠. 1978년 이란에서는 팔라비 2세에 반대하는 반샤 투쟁의 불길이 한창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혁명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해 이라크에 호메이니 추방 압력을 넣었고 결국 호메이니는 그가 싫어하던 서구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망명이 호메이니에게 천재 1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던 프랑스에서는 많은 이들이 반팔라비 운동의 중심 인물로 호메이니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취재하려고 했죠. 덕분에 호메이니는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의 불길을 잠재우지 못한 팔라비 2세는 쫓겨나듯 이란을 떠나 망명을 하게 됩니다. 호메이니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란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호메이니, 그는 이란을 자신이 구상하던 이슬람 신정국가, 즉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것은 이슬람의 성직자가 다스리는 나라, 이슬람의 가치와 이상의 토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이란입니다.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종교. 하지만 종교가 현대 사회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혁명 이후 현재의 이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란의 이런 상황에는 미국의 책임 또한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미국과 이란 혁명 직후부터 이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 11월 이란의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의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 치료를 위해 미국에 망명한 팔라비 2세를 이란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죠. 미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고 인질로 잡힌 미 대사관 직원들은 1년 넘게 억류되었다가 풀려납니다. 이후 미국의 봉쇄 정책이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